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는 방송을 조금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그 다음날의 유망 종목 이렇게 해서 다음날 예상을 하는 쪽으로 제가 포인트를 잡았었는데요. 그렇게 그 내일장을 전망해 주는 전문가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한경화우에도 있고 그 상당히 고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저도 제 거 방송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뒤에 붙어 나오는 거 보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히나 뭡니까 창원 개미 TV 그분인가 그분은 500만 원으로 6억 벌었는 그 영상 보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분이 진짜 고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영상을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손이 느리기 때문에 그 미세한 움직임에 2% 3%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없죠. 장사하면서 노트북 보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단타 매매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일장을 예상해 주는 전문가들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또 하나 더 보태봐야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방송 포인트를 매매 일지 관점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했던 것에 대한 것을 최대한 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나 제 설명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한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계좌를 오픈하고 매매했는 종목을 모두 오픈하는 그런 그 영상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경와우에 아주 뛰어나신 전문가들도 계좌를 오픈하고 자기가 매수 매도했는 그 영상은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해 드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의문이 있거나 이상하다 싶은 부분은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 이 부분은 이제 그 설명을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장에 대응을 했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큰 흐름상의 시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복잡한 차트 그려놓고 시황 예측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증시와 이제 해외 증시 상황을 보고 그다음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플러스 0.29 플러스 0.75인데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 파월 연준 의장이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어떤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상승을 했고요.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이 부분으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이 됐기 때문에 급등하는 상황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상승 쪽으로 잡았다는 것이 일단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일단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좀 이럴 때는 좀 그 자신 있게 매수를 해도 시장이 상승할 때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는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도 기다리면 그 본전 가격은 오니까 그죠. 급하게 이제 그 손실 볼 위험이 적다 해서 자신 있게 배팅을 많이 치는 편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 추세일 때는 잘못 들어가면 쭉 빠져가지고 얘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물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데 상승할 때는 뭐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아서 내려와도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지수가 상승 쪽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자신 있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는 오늘 옵션 만기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코스닥 흐름이 아주 중요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출발했는데요. 아침에 갭으로 떠서 출발해서 약간 눌리다가 그 다음 방향을 튼 게 제 기억으로는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상승으로 턴하는 걸 보고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키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기관이 한 340억 정도 코스닥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기관이 어제부터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오늘의 이 상승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강했고요.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5일 순위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급락하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올라왔다. 물론 이제 이게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약간의 뭐 조정을 보이면서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만약 시장 여건이 좋다면 여기서 이만큼 빠진 이 부분은 조금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는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차원으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했고요.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상승세는 내일도 유효하지 않을까.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오늘의 이 흐름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뉴스엔 특징주인데요. 오늘 제가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테마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시아나 매각 관련주 테마 쪽이 크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제가 그 남북 경협주는 항상 그 관심 종목을 띄워놓습니다. 어제도 그 아시아나 항공하고 인디에프를 보유를 하고 넘어갔죠. 웬만하면 한 종목을 보유한다 그러면 남북 경협주는 꼭 달고 갑니다. 제가 워낙 이 부분에 개성공단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후반에 어떤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옴으로 해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일단 아시아나 항공 관련주가 상승하는 것은 어제 매일경제인가 거기서 22일쯤 이제 아시아나 매각 관련한 어떤 그거를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인가 거기서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물타기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뉴스에 나왔다는 얘기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가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이지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하는 것은 맞다는 쪽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실제로 제가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보다 에어부산이 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시아나 항공 보유하고 있다가 아시아나 항공 가지고 있으면서 에어부산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전체를 매각하게 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의 호재인데 분리해서 매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멘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분리 매각을 한다면 에어부산이 독립적으로 매각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이게 현재 대장주로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에어부산이. 그 다음에 이제 SK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대다수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워낙 규모가 큽니다. 몇 조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매수하려면. 그래서 이 정도를 매수할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은 SK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이 이걸 인수하게 되면 SK그룹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또 독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그룹이 SK디스커버리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회사를 통해서 인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그룹주 중에는 SK디스커버리가 좀 시세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이 좀 약해서 움직임이 조금 특이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탄력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SK보다는 SK 디스커버리가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는 오늘 나온 뉴스 대다수의 경협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특히나 섬유 부분이 해제된다 하니까 개성공단 관련주가 강력하게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인디에프가 대장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기타 이제 다음 코스는 쉽게 말하면 다음 딜에 영변 말고 다른 어떤 곳을 동결을 하면 금강산 관광을 개방하겠다 이런 쪽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 이제 차선이니까. 그랬을 때 한창이나 아난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간다면 철도 건설하는 쪽이나 북한 지하자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주 쪽으로 확산이 되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좋은 뉴스라고 보고요. 상당히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인디애프하고 좋은 사람들 신원 한창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바바박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조금 올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매매하고 나서 제가 지금 원래는 처음에 아침에 출발했을 때는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SK 디스커버리 이렇게 매수를 했었어요. 해갖고 에어부산에 올라가면서 수익을 좀 올렸고, 그 다음에 그 북한 관련 뉴스 나갔고 인디애프가 뜨길래 바로 또 인디애프 쪽으로 해서 이제 이쪽을 다 팔고 에어부산만 남겨놓고, 에어부산이 대장이니까 남겨놓고 나머지 다 팔고 인디애프 좋은 사람들 신원 한창까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좀 많이 먹었죠. 상한가 21%, 뭐 16% 이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 시간에 거래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오를 만큼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많이 갈 공간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간에 거래해서 인디애프 상한가에서 팔아버렸고, 좋은 사람들 신원 한창 모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에어부산은 갖고 있었으니까, 그죠?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IDT, SK 디스커버리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추가로 이제 바른손 ENA라는 종목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은 왜 매수했냐면, 제가 그 일요일날 집사람하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화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영화에 보기 드물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정말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자막이 다 올라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딱 나오는 글자가 바른손 ENA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기생충 만드는데 뭔가 기여를 했구나. 제일 끝에 딱 크게 이렇게 글자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생충에 대한 감동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요 며칠 제가 한 이틀 정도 지켜봤는데, 급락하는데도 누군가가 자꾸 받아 올리면서 자리를 지키는 걸로 봐서 세력이 붙어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했고요. 그 다음 이제 나무기술은 100만원어치만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저한테 운이 안 따르는 종목인데요. 할 때마다 자꾸 깨집니다. 오늘 또 초반에 들어갔다가 또 깨졌죠. 어제 갖고 있던 거 팔아보고 왔는데 아침에 갭으로 떠버리길래 억울해서 들어갔는데 또 물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팔았다가 마지막에 다 매수하고 나서 보니까 100만원이 남길래, 에이, 너는 정말 내가 운이 없지만 내 억울해서 산다는 마음으로 그냥 나무기술을 100만원치를 마지막에 시간에 거래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를 마쳤는데요. 일단 제 방송에서 매매 일지 관점으로 제가 했던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 기억을 더듬어서, 그래서 이게 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침부터의 생각을 다 더듬을 수는 없는데, 혹시 중간에 뭔가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아들들하고 약속을 했죠. 한 종목에 200만원씩 매수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에어부산이 대장이니까 에어부산에 몰빵 이렇게 했을 건데 200만원씩 매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관련주를 200만원씩 끊어서 분산시킨 거죠. 그래서 SK 디스커버리 200만원 정도, 아시아나 항공 200,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 200, 에어부산은 처음부터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28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더 줄이기도 좀 뭐해서 그냥 놔뒀고요. 그 다음 바른손 ENA 200만원, 그 다음에 나무기술 100만원, 이렇게 해서 오늘 잔고가 1193만원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여기서 급락할 때 제가 1065만원인가 있다가 1040만원대로 떨어졌었죠. 근데 오늘 다시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복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지난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한 종목 몰빵에 있다가 급락하면서 제가 손실을 봤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가 인디애프 몰빵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만히 놔뒀으면 더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어쨌거나 그때 두 아들하고 약속하면서 한 종목에 200만원씩 분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193만원이 왔는데 최대한 분산을 시켰습니다. 200만원씩 끊어서. 그래서 6종목을 보유하고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제가 실제 매매했던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장을 딱 봤을 때 지수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제가 그 아침 그 상황을 그대로 다 연결해서 해볼게요. 갭으로 떴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상승했었고 그 해외 증시도 괜찮았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승 쪽 추세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아침에 강했던 종목은 소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이 아침에 꽤 강했던 것 같아요. 강하게 착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타이거 일렉이 대장급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후성이라는 종목이 그 게시판에 보면은 뭐 삼성에서 후성을 방문했다 어쩌다 하면서 후성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후성이 또 꽤 강했고요.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제가 그 말씀드렸죠. 동진세미경하고 솔브레인은 실제로 그 소재 관련 일본에서 수출 제한하는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종목인 것 같아서 솔브레인은 꽤 괜찮은 종목이라고 제가 그 전에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종목하고 동진세미캠은 괜찮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솔브레인도 오늘 괜찮게 올라갔고요. 동진세미캠도 좀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워낙 무거워서 이렇게 해서 소재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바로 찍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왜 상한가를 갔는지 아직까지 원인을 못 찾았거든요. 데이터 솔루션이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이 그 제가 나무기술을 매수하게 된 이유가 이 데이터 솔루션 때문이었거든요. 보시면 바로 그냥 수직 상승해 버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재료 같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장 끝나고 종목 뉴스를 보면 여기 무슨 상한가 특징주에 나오지도 않네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상한가로 딱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베이스가 이 데이터 솔루션은 오픈베이스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오픈베이스가 거의 한 15%, 16%까지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베이스하고 데이터 솔루션하고 이제 이 나무기술하고 비슷한 업종이라고 보거든요. 데이터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기술을 들어갔는데, 나무기술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 한번 하고,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 손절 한번 하고 다시 또 마지막에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매할 때 아침에 제일 먼저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 들어가길래 오픈 베이스가 막 15% 올라가니까 나무기술도 올라가겠다 싶어서 나무기술을 먼저 매수했어요. 그리고 어제 아시아나항공을 보유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좀 무겁게 움직였고, 그 전에 보니까 이 에어부산이 상당히 가볍게 지금 올라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보면 움직임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건 대장은 에어부산이겠다 싶어서 에어부산을 들어갔습니다. 7130원, 7110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에어부산을 7000 이건 왜 제가 이 7130원까지 기다려서 샀느냐 하면, 어제 시간외에서 이 에어부산이 강했거든요. 강했는데 뉴스가 산업은행에서 그 사실이 아니다, 확정된 바 없다 하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손절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혹시나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꾹 참고 기다렸죠. 기다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샀던 사람들이 이거 그 매각이 잘못된 뉴스인갑다 싶어갖고 정리를 하는 걸 보고 제가 7130원에 매수를 했죠. 7130원이니까 한 이 정도 급에서 매수했는 것 같아요. 7130원, 그 다음 또 내려오길래 7110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에어부산을 잡았습니다. 200, 200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잡고 그 다음에 인디에프를 또 추가로 더 매수했었고요. 그 남북경협주가 괜찮아 보이길래 대장이니까 그죠, 잡았고, 그 다음에 바른손 EN이라는 종목을, 이 종목은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크게 안 빠지고 바로 들어 올리길래 올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긴 했는데 앞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지금 쫙 끌어올리진 않고 몇 번 올리려고 시도하다가 그냥 참고 있는 상태 같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거 한번 딱 치고 올라가면 쭉 양봉이 한번 나오겠나 싶어서 그래서 그 바른손 EN을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다가 인디에프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 나무기술 정리 손절해 버렸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에어부산 쪽이 이제 방향이
상승적으로 돌리니까 에어부산 쪽이 돌아가니까 아시아나항공 매각 쪽에 기대감이 생겨서 그래서 인디에프하고 남우기술 다 팔아버리고 아시아나항공을 추가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바론스 ENA도 팔아버리고 에어부산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그 다음에 이제 SK 디스커버리도 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IDT까지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시아나 매각 관련 종목 쪽으로 분산해서 몰빵을 했죠. 한 종목에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 종목 나누어서 따라랑 매수해서 들어갔습니다.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에 와서 에어부산이 급등을 하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그때 인디에프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경협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재료가 뜬 것 같다 싶어서 가지고 있더니 이제 아시아나 관련주들이 수익이 났으니까 정리를 하면서 그 돈으로 인디에프 사고 그 다음 한창 매수하고 제가 항상 사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먼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련주인 한창 하나 사고 그 다음 또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아시아나 관련 종목주 중에 에어부산만 남기고 다 팔고 좋은 사람들 추가로 매수하고 좋은 사람들 산 게 제가 5,020원이거든요. 좋은 사람들 5,020원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샀습니다. 사고 그 다음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샀는데 얘는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왜냐면 한창이 있는데 또 살려니까 그렇고 아무래도 그 건강산보다는 개성공단이 맞는 것 같았어. 그래서 사다 바로 팔아버렸고 그 다음 신원까지 샀습니다. 신원은 2,385원이니까요. 한 이 정도에 샀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여기서 사갖고 이 정도 수익이 났었죠. 그래서 인디에프는 어디서 샀는지 저도 궁금해지네 하도 지내니까 인디에프는 2,890원이니까요. 인디에프 쪽으로 몰빵했으면 수익이 더 나올 뻔했는데요. 2,890원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뜨기 바로 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북경협주를 워낙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갑자기 탁 움직이면 본능적으로 일단 매수부터 탁 들어갑니다. 왜냐면 안 가지고 있다가 떠버리면 억수로 억울하니까 제가 그동안 항상 개성공단은 제가 강조를 많이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종목이라도 안 갖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상한가 들어갔다 그럼 진짜 배 아파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항상 남북경협주는 당일 매매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디에프가 탁 떠오르길래 이거 뭔가 느낌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이제 2,890원이니까요. 딱 요 가격이죠. 바로 뛰어가서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올라가길래 좋은 사람들 매수하고 신원 매수하고 한창 매수하고 다 매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매수해서 수익이 좀 났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장 끝날 때 돼갖고 시간의 거래에서 딱 보니까 이 좋은 사람들하고 신원 좋은 사람들 한창 이쪽이 좀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인디에프도 상한가가 살짝 한번 풀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길래 이거 내일 많이 올라갈 수 있겠나 하는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창기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이걸 뚫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 다음에 신원도 지금 앞쪽 매물대까지 거의 도달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여기 있는 매물대에 받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더 올라갈 폭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지금 앞쪽 매물대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려면 이 앞쪽 매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다들 본전에서 매도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뚫고 올라가 봐야 얼마 가겠느냐. 불과 한 100원 200원 정도 올라가면 받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더 올라가기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인디에프도 지금 뭐 고점이 왔죠. 그래서 요거 더 먹으려고 갖고 있다가 재수없이 뒤로 밀려버리면 뭐 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막판에 또 이렇게 막 급등할 때는 좀 늦게 급등했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 이 진작부터 상한가 딱 꽂혀 있으면 괜찮은데 마지막에 급등했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아주 급하게 막 뛰어들었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왔다가 지금 약간만 충격 주면 살짝만 밀어버리면은 다 손절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불안감이 많다 싶어서 남북경협주를 다 이익 실현해 버렸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죠. 여기서 이 정도 먹었으면 오늘 하루치 거의 다 먹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제가 보유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여기서 팔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사갖고 여기 먹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30% 먹은 셈이죠 다. 그래서 이 정도 먹었으면 충분하다. 더 먹으려는 건 욕심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에 걸려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남북 경협주를 싹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팔고 나서 다시 그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로 그 에어부산만 갖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이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시세가 이 남북 경협주만 아니었으면 에어부산이 거의 상한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간다면 뚫고 올라갈 그 가능성도 있어 보였어. 그래서 그 아시아나항공도 보시면 거의 뭐 딱 올라가기 좋은 자리고 또 오르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SK디스커버리도 매물은 좀 있지만 앞쪽에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아시아나 IDT도 마찬가지 앞쪽에 있는 매물만 뚫으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SK디스커버리 이렇게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에어부산 갖고 있다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SK디스커버리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바른손 EN이라는 종목은 그 기생충 영화에 대한 제가 미련이 계속 남아서 그리고 움직임이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오늘 추적해서 지켜봤는데요. 올리려는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시도하다가 밀리고 시도하다가 밀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기생충 뉴스 나오면서 상 받았다는 뉴스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그다음 쫙 밀려버렸죠.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됐기 때문에 기생충의 관객 수라든가 뭐 해외 호평 이런 또 뉴스가 하나 나온다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너무 영화를 좋게 봤기 때문에 제가 본 한국 영화 중에 최고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냥 200만치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나무기술은 억울해서 오늘도 손절을 했기 때문에 복수 한번 하자는 생각에 100만원치 보유하고 시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름 좀 오늘은 의미 있는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장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는 소재 관련해서 일본하고의 어떤 진행 과정을 지금 제가 쭉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은행 금융가들하고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게 그 뉴스에 나왔는데요. 일본 측 사람들한테 이재용 부회장이 했는 말이 좀 있으면 8.15 광복절도 다가오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반일 감정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빠른 어떤 복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이재용 부회장이 급하게 날라갔다 했을 때 이거 소재 부품을 구걸하러 간 것 같은 뉘앙스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대놓고 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광복절도 다가오고 한판 붙을 각오로 너 하면 너 재미없어라고 협박하는 소리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은 일본 그 회사들의 고객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됐죠. 소재를 팔아먹는 일본 놈들이 그 수입해주는 삼성그룹의 부회장한테 좀 팔아달라고 사정해야 될 건데 오히려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삼성에서 나름대로 그 다 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광복절도 되고 하는데 너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반일 감정 나빠지고 하면은 뒤에 가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 것으로 그 기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일단 이제 겁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 일본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구질구질한 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를 왜 수출 안 하느냐 하니까 이제 와갖고 그 재료들을 북한에 밀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주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삑삑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하태경 의원이 어디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오늘 한마디 했어요. 일본에서 그 불화수소 같은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는 자료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완전히 한방 묵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에다가 불화수소하고 이런 거를 수출하니까 그걸 가지고 북한에다가 몰래 미수출했기 때문에 수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오늘 했는 이 말은 아주 핵심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뉴스에 뜨는데요. 이거 아주 통쾌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뭐 개인적으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도 억수로 많아요. 많고 그 이후에도 더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북한에다가 대놓고 그냥 그런 그 화학 무기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밀수출 저거 다 대놓고 팔아놓고는 우리한테 그거 팔기 때문에 수출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일본에서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는 걸로 봐서 명분에서 밀려서 항복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좋게 보는 것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연락 사무소 설치하고 종전 선언하고 만약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이제 판세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이 북한 쪽하고 어느 정도 그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북한 진출 뭐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일본은 이제 완전히 왕따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그렇게 그 중요성을 가질 필요가 없죠. 남한과 북한 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잡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일본을 버릴 때가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아베가 급해지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잘 돼갖고 막 그 북한 그 미국에서 북한으로 진출하고 남한에서 개성공단 금강산에서 진출하고 막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일본은 못 들어가죠. 지금 오늘 북한에서 그 일본에 대고 그 한마디 했는 것도 조금 나름 뭐 좀 고맙게 생각이 됐는데요. 일본이 과거에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 한국 정부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소재 뭐 어쩌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하면서 대놓고 이제 일본 한번 까버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더군다나 북한은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잘 되는 쪽으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이 잘 돼 버리게 되면 북한, 중국, 미국, 한국 이런 식의 벨트가 대륙을 연결하는 벨트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한국, 북한, 중국 쪽에 그 대륙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에 북한이라는 곳을 교두보로 그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만 있다면 대륙으로 연결이 되죠. 일본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본 섬으로 가서 배에 실어 갖고 올 필요가 없죠, 전혀. 북한에서 바로 중국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갖고 이번 그 어려움만 극복한다면 일본 놈들을 혼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다 같이 이를 악물고 여야 구분 없이 하태경 의원 뭐 바른미래당이었지만 아주 좋았다고 보고 자유한국당도 그 정당 이런 거 떠나서 이건 애국적인 차원에서 광복절도 다가오는데 그죠? 당을 떠나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인들이 수출 안 하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밤새워서 연구했으라도 일본 놈들이 무릎 꿇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흥분되네요. 이번 광복절은 아주 뜻깊은 광복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또 내일 상황 봐서 남북경협주 또 상황 봐서 또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남북경협주는 아주 오늘 이제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팔았고 아시아나 쪽에도 뉴스가 있으니까 왔는데 내일 상황 보고 또 이쪽에서 수익 쭉 나면 팔고 또 다시 또 이 남북경협으로 와야죠. 만약 5번에 온다면 인디에프 하나 정도 대장으로 잡고 나머지 이제 이 금강산 쪽이나 오늘 많이 못 올랐던 금강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쭉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하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는 분산 투자해서 한꺼번에 뭐 100몇십만 원씩 손실 보는 일이 없도록 위기 관리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변함없이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손실 크게 받는 날 항상 그 유튜브 영상 올리고 나서 오늘 구독자 얼마나 떨어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의문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그 답변을 답니다. 근데 일반적인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서툽니다. 그래서 하트 표시로 대신을 그 인사를 하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